네, 반갑습니다. 이노입니다. 오늘은 파노라마 사진의 촬영과 보정 방법 그리고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먼저 파노라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 많이 찍을 수 있죠. 핸드폰을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각각의 사진을 겹치게 촬영한 다음에 이어붙여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드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이런 사진은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넓은 화면을 담기에는 내 카메라 화각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촬영해서 하나의 사진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큰 픽셀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촬영한 다음에 합쳐서 큰 픽셀의 사진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가로로나 세로 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촬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하는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만약에 피사체나 풍경이 움직이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촬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사진을 찍고 다음 사진을 찍었을 때 피사체나 대상이 움직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쳤을 때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노라마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삼각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헤드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3A 헤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에는 35mm 렌즈가 끼워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50mm 이상의 렌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광각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50mm 이상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리미트를 한 35mm 정도로 생각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얼마나 촘촘하게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렌즈나 렌즈의 특성을 맞춰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해서 계속 사진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릴리즈를 사용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팅하고 한번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파노라마 촬영을 해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세팅했고요. 그리고 삼각대를 보이기 좋게 테이블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세팅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메뉴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노출, 화이트 밸런스, 초점을 수동으로 매뉴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앵글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촬영을 할 때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나 안에 있는 불빛의 종류 그리고 피사체의 거리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매뉴얼로 잡아주시고 촬영하셔야지 각각의 사진이 동일한 밝기와 화이트 밸런스와 초점으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지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쳤을 때 어색하지 않고 그런 파노라마 사진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카메라의 수평을 잡아주는 겁니다. 수평을 잡을 때는 우리 3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기울기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수평을 좌우로 바꿀 수가 있고요. 볼헤드 같은 경우에도 볼헤드를 움직여서 수평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삼각대 자체의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 자체가 틀어지게 되면서 카메라가 똑바로 서 있더라도 움직임이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노라마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삼각대가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있으면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의 길이를 각각 다르게 조절을 하면서 이걸 맞추시면 좋고요. 삼각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 자체에 이렇게 상단에 수평계가 있고요. 여기 3A 헤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수평을 알 수 있는 수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체의 수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삼각대의 수평을 먼저 정확하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삼각대의 수평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메라의 수평을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고요. 요즘에는 카메라에 이런 수평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수평을 잡으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은 요 위에 스피드라이트를 끼우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수평계도 있어요. 그런 걸 쓰셔도 좋습니다. 보시면은 좌우로 맞췄고요. 제가 요 한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도 수평을 맞을수록 좀 더 이미지 손실이 적게 찍히긴 한데 원하는 이 사진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앵글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깔로 표시가 되면은 좌우 수평이 맞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볼 거고요. 촬영하실 때는 첫 번째 화면과 다음 촬영하는 화면이 3분의 1씩 정도 겹치도록 이렇게 겹치다는 느낌으로 촬영하시면 되시고요. 가는 방향에 있는 물체를 기억하셔서 그 물체가 어디까지 이동하는지 보시면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씩 겹치면서 촬영을 해서 좀 더 컷수를 많이 촬영하는데 촬영하다 보면은 혹시나 흔들릴 수도 있고 앞에 물체가 지나갈 수도 있고 해서 안정적인 소스를 위해서 3분의 2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분의 1씩 겹치도록 촬영하면 충분히 파노라마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촬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3분의 1씩 제가 3웨이 헤드를 사용해서 촬영을 해봤고요. 보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3웨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사용했듯이 좌우로 움직임이 따로 있고요. 또 수평을 맞추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사용해서 편하게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보레드 같은 경우에는 수평을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수평기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카메라에도 수평기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수평을 대충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수평을 잡고 나시면은 이것을 더 이상 푸는 게 아니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풀어놓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닝 촬영이 가능하게 이렇게 좌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고정장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겨 있을 때는 좌우로 안 움직이는데 이것을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초점을 고정시키지 않고요. 그냥 한번 촬영해보고 삼각대도 수평을 먼저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에만 수평을 맞추고 한번 촬영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삼각대에 물방울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이렇게 수평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아까 켈빈에서 맞춘 거에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출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초점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해볼까 했지만 합성 자체가 안 될까봐 일단 그거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수평을 안 맞췄지만 카메라는 수평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아까처럼 동일하게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맨 처음 촬영할 때 손바닥이나 물체로 가리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찍다 보면은 사진이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의 파노라마 구성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냥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벌써 수평계도 틀어지고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잘못된 샘플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작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노라마 사진을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JPG로 작업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로우 파일로 작업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두 가지 다 포토샵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캡처원을 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캡처원에서 작업해서 JPG나 TIFF 파일, PSD 파일로 추출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바로 로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JPG 파일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본인이 작업할 사진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오토메이트의 폴터머지에 가시면 내가 방금 불러온 사진들을 한 번에 이렇게 소스 파일에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네팅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보통 하는 편이고요. 다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렌즈 따라서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보통 좀 외국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꺼보기도 하고 하면서 둘 다 해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OK를 누르면은 사진을 불러오면서 한 장의 사진을 합쳐줍니다.
보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합쳐준 다음에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동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 사진에 부족한 부분이 비어져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잘라내고 사용하시거나 후작업으로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채워 넣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조금 남아있나? 자,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저장을 해보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어 봤고요. 레이어를 합친 다음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JPG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우 파일을 바로 불러와서 작업해 볼게요. 자, CR2 캐논 로우 파일이죠. 불러일으키면은 카메라 로우로 뜨게 되는데 전체 사진을 선택을 해서 우측 클릭하시고 Merge to 파노라마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세팅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Merge를 하시게 되면은 DNG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떠서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JPG 파일을 이 창으로 띄워서 작업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로우 파일, 카메라 로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전에 3가지 매뉴얼을 세팅하고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노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그리고 카메라는 처음에 수평을 맞췄지만 삼각대 수평을 맞추지 않고 촬영한 사진이고요. 똑같이 오토메이트의 볼트머지에 들어가서 오픈된 사진들을 연 다음에 비니팅 정도 없애고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졌는데 아까랑은 좀 더 느낌이 다르시죠? 수평 자체가 안 맞았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서 쭉 내려오듯이 사진 찍힌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빈 공간을 없애가면서 조금씩 잘라보게 되면은 위에 쓸 수 있는 부분과 밑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도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노출이나 이런 거는 실내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노출이 심한 상태라면은 이질감이 많이 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오른쪽에는 텅스텐이고 왼쪽에는 형광등이라서 그런 부분도 이 광원이 화면에 담기는 아니냐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스트 1로 했으니까 테스트 2에 JPG로. 자, 2가지 사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위치의 정도가 훨씬 얇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사진이 더 오른쪽은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공통된 살아있는 부분이 더 얇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의 수평부터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 세팅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과 작업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튜디오 내에서 하는 방법 정도만 알아봤지만 파노라마를 촬영할 때 세로로 촬영해서 겹치게 되면은 좀 더 장수가 많아지면서 같은 화각의 렌즈로도 큰 범위를 촬영할 수도 있고요. 2줄로 촬영하거나 3줄로 촬영을 해서 층을 쌓아도 하나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을 해보시면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